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새벽 3시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군대입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자유통일을 무력으로 뒷받침해서 대한민국이 인류국가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그리고 현 경기지사는 어제 TV조선 주관으로 열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유동규 씨가 연관돼 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질 거냐는 박용진 후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관리하는 산하기관 직원이고 문제가 생겼으면 일선 직원이 그랬더라도 제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이 지사는 유 씨가 측근이냐는 질문에는 리모델링 하던 분인데 도시공사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직원관리 업무를 했을 뿐 측근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산하기관 중간 간부가 다 측근이면 측근으로 미어 터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과 상당히 좀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립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유동규 씨와 선을 긋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옵니다. 검찰 수사에서 유동규 씨 관련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 경기도의 한 지역 언론은 작년 7월 유동규 씨에 대해 이재명의 3대 그림자 중 한 명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유동규 씨가 한 역할을 보면은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고, 또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건 사실 내가 설계한 것이다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게 측근이 아니란 그 말에 잘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게 입을 맞추고 있는 느낌도 듭니다. 이 지사 측은 유 씨는 캠프 인사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 유동규 씨가 문화일보와 인터뷰하면서는 캠프 일을 보고 있다라고 한 걸로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던 유 씨도 지난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는 나는 이 지사 측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검찰 수사가 아주 좋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내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즉 김만배 화천대유 소유주와 거의 동업 관계를 이루었던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이분은 사실은 이 천화동인이라는 관계사의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2019년부터 관련자들의 회의나 대화를 녹취해 가지고 그걸 검찰에 제출하면서 동거래, 로비 이런 정황에 대해서도 증거를 갖추면서 제보를 했다 하는 것이 요사이 한 요 며칠 사이에 가장 큰 이 뉴스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수사하기 참 좋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자료가 검찰 수사 착수 전에 먼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지난 22일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 15명 정도의 관련자들 명단을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은 계좌 추적해야 된다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었던 것도 이 자료를 국민의힘이 확보를 했고 이게 검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떠민 역할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권이 이게 말기에 가면은 정보가 셉니다. 특히 지금처럼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고급 정보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어떤 대세와 연관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이 녹취록을 제공한 사람이 이번에 자신도 5,581만 원을 출자를 해가지고 644억 원을 배당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100배 폭리의 수혜자인데 이 어떤 수익금 분배 문제로 서로 틀어졌는지는 모르나 또는 이러다가는 자신이 곤란하게 되겠다 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어차피 터질 거 내가 털어놓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이고 대장동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다. 그리고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핵심 인사들과 그동안에 매우 친밀했다가 최근에는 그 사이가 좀 틀어졌다. 그러면 이 녹취록에 뭐가 담겨 있겠느냐. 그 동업을 했으니까 여러 자료가 많이 들어있을 텐데 언론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로비한 거, 뇌물 준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검찰도 그런 형사처벌 가능한 부분을 중심으로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 지사가 이 핵심에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문제가 생기면 나도 책임지겠다라고 한 것은 정치적 책임인지 그게 법적인 책임인지 모르겠으나 묘한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를 집 바깥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유동규 씨가 나와서 그건 쓴 사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증거인멸을 시도를 했다는 그런 인상을 좀 줍니다. 증거인멸을 시도하면은 이건 구속사유가 됩니다. 보통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때 주거가 확실치 않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면 영장이 발부되는데 이분이 핸드폰을 어디에 숨겼거나 본인은 던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핸드폰을 검찰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매우 불리한 행동을 한 것이고 검찰이 확보한 이 녹취록에서 유동규 씨가 금전관계로서 범법 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되면은 증거인멸 그 부분과 맞춰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녹취록 내용이 국민의힘에 넘어가고 국민의힘이 이걸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하니까 요사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검찰발 정보보다는 정치부 기자가 쓰는 정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정보를 이런 데서는 정보를 가지면은 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특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추악한 가면을 확 찢어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늘은 가면을 찢었더니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왕노릇하는 그 가면을 찢어버렸더니 그 안에서 변학도가 나오더라고 했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탐관오리의 상징 인물인 변학도가 나오더라고 했을 정도니까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정보 수집 경쟁에서 지금은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 그렇게 되면 이것은 정권 교체의 하나의 신호탄입니다. 요사이에 이 여론조사가 들쑥날쑥입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하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사람이 한 50%, 정권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40%, 5대 4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5대 4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씨에게 문제가 있으면 나도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까지 좀 기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